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K톡. 이제 오랜 방학 끝에 다시 신기일전하여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동보 예비해군 준장님 모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제 100일이 넘고 이랬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 전반적으로 하면 그 기초 발단부터 시작해 수술 과정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또 지금 혈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동님. 예,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동님은 우리가 세월호 침몰 직후에 우리가 이 토크쇼를 통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게 인양 문제가 지금 아직도 인양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양은 제가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방송이 나와서 초기부터 좀 주장한 게 있는데, 예. 결국은 그 유가족들의 좀 끌려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면 유가족들은 그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고 수습 본부에서 그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설득을 해서 인양과 그 수색 구조 네. 이걸 사실은 병행을 했어야 됩니다. 네. 전부터. 왜냐하면은 세월호는 다른 어떤 그 천박 침몰 사고에 비해서 좀 초기 그 상황이 좋았던 게 예. 부력이 하루 이상 그 유지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선수가 수면 위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부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전복은 됐지만, 예. 그 첫날 저녁에 해상 크레인이 세척이 도착을 했었고, 네. 그 다음날 그 완전히 선수가 침몰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 선수가 부력을 받아서 떠 있을 때 네. 해상 크레인을 바로 투입을 해서 네. 그 선수를 잡아줬어야 됩니다. 아, 그 예. 이상 안 까랑게. 그렇죠. 잡아줄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이 있었죠. 그 상태에서 음. 수색 구조 작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네. 좀 더 빨리 예. 조기에 수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예. 아니면 이제 더 욕심을 내면은 네. 부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게 네. 해상 크레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예. 육지 쪽으로, 육지에 가까우니까. 아, 육지 쪽으로. 불과 뭐 수킬로니까. 예. 몇 시간 내에 그 육지 쪽으로 아무리 안전을 고려해서 네. 이동을 하더라도 육지 가까이에 이제 그렇죠. 동거차도 거기 땡길 수 괜찮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훨씬 수심이 얕은 대로 아, 그렇지. 수직으로 그 자초를 브로칭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얹히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음. 수중 수색 구조하는데 안전 문제도 네. 좀 위험을 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실종자 그 수습도 빨라져.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저는 예.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했는데 다른 데서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예. 인양 작전은 완전히 그 실종자 예.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동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한 100일이 훨씬 더 한 105일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이게 지체가 됐는데, 그러므로 해서 국가적으로 네. 너무 낭비 요소가 많았던 겁니다. 네. 예, 뭐 국론도 분열되고, 거기에 네. 지금 해수부 장관과도 아직도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네. 그분이 꼭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예. 게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한 특이한 현상인데. 네. 그걸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그게 유족들이 이제 그 초기에 하도 이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일어나 놓으니까 그 불신이 쌓여가지고 네. 그 불신이 폭발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정당한 그 대응 태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 게 아닌가, 정부에서 그 뭔가. 그렇죠. 그 예. 유족들 입장에서는 네. 그 100번 말해도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 자식이 네. 멀쩡한 자기 자식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해경의 초동도 뭐 조치부터 해서 너무 지금 뭐 부실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족들도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유족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 유족들을
잘 그 설명을 해서 그렇죠. 그걸 극복해서 결국 네. 유족도 또 빨리 자기 그 자식들을 네. 그 구조하는 거에 주목하지 그렇죠. 않고 그뭐 정부 엉망이보다는 그렇죠. 빨리 자기 자식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100일 넘도록 아직 식구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대응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네. 했어야 된다. 이것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정부의 관료주의의 예, 예. 뱅패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누가 이제 그때 그 사령탑이 뭐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령탑도 구성에 문제가 뭐 있고 전부 예. 저 사고대책본부도 뭐 네. 여러 가지로 안행부에서부터 네. 뭐한 6분인가 1분이 바뀌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예. 그 컨트롤 타워가 네. 체계적으로 작동을 못한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보니까 그래도 뭐 해군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해군 작전 누구시죠? 그분이 저 인사참모부장이니까 그분이 네. 결국 이제 맡으셔가지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알아 뭐 보도 느끼고 네. 했는데 이 참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한 지점에 가라앉는 걸 다 봤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또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심야에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한다. 노상에서. 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거 참 안타까운 건데 네. 유가족들의 그 참담한 네. 심정. 그런 그 불행을 어떻게 보면 악용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예.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네. 뭐 대행 사고가 뭐 생기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요번에 최근에 좀- 예를 들면 네, 저 그렇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네. 우크라이나 그쪽에 피격됐지 않습니까? 피격되고 그 전에 거의 한 300명 사상자 네. 전체 사망했죠. 그렇죠. 했는데 거기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0? 굉장히 많은 일을 한 270명? 200여 명 예. 그저 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구속 수습하는 과정에 보면은 네. 우리처럼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네, 그렇죠. 또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네.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단 근데 가라앉은 목사가- 거는 예. 가라앉은 책임에 대해서 예. 좀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유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네. 그게 이거는 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전례가 우리 역사상도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는 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네. 일단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뭐 청와대까지 가서 그냥 네. 하고 뭐 이런 것은 네. 좀 더 성숙된 자세가 좀 아쉽게. 예. 정부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대항할 건 대항하고 좀 내세울 건 내세워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니는 감이 있고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아마 서울시청 앞에 아직도 저 분향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조 시대도 아니고 분향소가 무제한 운영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일단 공식적으로 상당수 대다수의 그 장례식은 끝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정말 그 취지하고 맞는지 저도 의심스럽고.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 네. 예? 아니 집에 친부모 형제 네. 예? 자식이 돌아가도 네. 그 어느 정도 장례 기간이 지나면은 네. 또 일상으로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네.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망자에 대한 예. 그게 망자가 그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일이 넘게 예. 추모를 하고 가족 뭔가를 큰 거기에 예. 요소에 서울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좀 자제해야 될 문제. 예, 이제 왜냐하면 그게 망자에 대한 그 도리가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 민주화 이후에 예. 이른바 열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로 그 장기간에 걸쳐 사는 일종의 그 죽음을 이용한 투쟁 이게 너무 오래 관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결국은 네.
이 세월호 이 문제는 뭐 선사로부터 예. 그다음에 그 선사 관계되는 관계 기관 네. 뭐저 해운조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선거 등 네. 또 관피아들이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정부에서 조차는 해경부터 안행부 관련 그 부처 예. 이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저 세월호 참사를 직접적으로 결국 유발한 책임 자그 유병헌 네. 그 근거에서부터 오늘의 이래니까 그렇죠. 이게 손발이 차냐 남만 맞는 이게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결국은 관료주의입니다. 왜냐면 관료주의가 네. 절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네. 자기가 손해 보면서 네. 그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식으로. 맞습니다. 예? 자기 그냥 그 부처 이익이 또는 저 개인 이익만 챙기지 네.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게 관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관료는 무슨 지시받는 아무데나 거. 말이에요. 예. 이게 빚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유병헌 수사하는데 경찰하고 손발 안 맞아가 서로 정보가 공유됐냐 안 됐느냐 말이죠. 그렇죠. 뭐 공답투문까지 저 이렇게 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볼성 싸나운 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면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보면 관료주의입니다. 네. 이거를 핵파하지 않거든요. 네. 핵파하지 않고는 네. 이 정부 뭐 국가 개존이 핵심이 이 말은 공인물입니다. 예. 연불이 되고 맞죠. 예, 관리 완전히 핵파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 네. 이거는 진영 논리입니다. 아, 진영님 밑에 그렇죠. 내 편. 예. 무조건 네. 자기 편이 아닌 정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이용하고 네. 이러는 거 말이에요. 네. 유가족까지 그 진짜 그 불행을 그렇죠. 불행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 유가족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있을 때 그 참 그 안 나와 애태우던 그런 유가족들이 있었어요. 내가 청와대 앞에 왔을 때도 그렇고 가봤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유가족도 유가족- 선량한 분들이 예. 많죠. 아, 대다수가 선량한 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분들은 없고 네. 정말 나중에는 찾아만 나타나면 다 고맙다 이런 자세였는데 네. 이 정말 변질이 됐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유족에게 편성해가지고 나는 특히 딱 특징이 한 사람 그런 박영선 그 야당의 원내 대표입니까? 그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국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압니다. 물론 그것이 그 세월호 문제는 뭐 안 나누는지 몰라도 그랬던 사람이 말이죠. 국회의원이 밤에 그 청와대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 걸 보고 야 이거 이제는 정말 이 행정부가 지금 있는 현행 법 질서 속에서 각자 맡은 바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부 관리들이 할 일을 갖다가 못 찾아주고 그걸 보장을 못 받으면은 이거 무슨 국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글쎄요, 그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성숙된 예. 자유민주 국가에서 예. 대의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뜻을 대의를 하는 것인데 예. 국회에서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뭐 끝장 토론을 하든지 네. 하여튼 뭐 다 주장 입장이 있으니까 네.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간격을 좁혀서 네.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해서 이거를 정책화해서 그 수습을 해야 예. 되는데 예. 국회에서 서로 안 통한다 해서 네. 또 하면은 그냥 길에 나와. 길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 길에 그래서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그렇게 네. 투쟁 일변도로 예. 거리 투쟁을 하는 나라가 예. 있습니까? 지금 미국 그런 나라 있습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서 예, 워싱턴 특권 했다면서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워싱턴에 예. 참 그 공부 대령대 그저 1년 있어 공부하러 봤는데 나는 오셨죠?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말이죠. 특보한테 그래 야세르 아르파트가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어요. 근데 국회 출입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다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상원 원내 총무가 뭐 하원 의장이 만나고 나오는 그 방 앞에 기자들 서 있길래 나는 그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네. 다리가 아프니까. 그때 상당히 비만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와 당장 그냥 국회 그 경비 경찰이 왔어요 저한테. 이거는 미국 국회 룰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자리소 위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역사 동안에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회 운영 절차에 나와가지고 내보고 당당히 일어서라는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제가 엄격한 미국 국회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계단에 조금 앉았어요. 당장. 그리고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창피하기도 한데 그걸 계기로 하는데 국회법 자체 그 다음에 지금 국회 밖에서 또 그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이러는데 국회 컴파운드라는 그 군회라는 것은 엄격한 법질사에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정희라는 그 사람이 그 국회에서 들어누웠어요. 본회의장 그 마루에 저 바닥에. 그런 거는요 국회법에도 있을 수가 없는 선진국법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자율적으로 못할 때는 타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회 스스로 그것은 자기들의 보장된 그 권리 그리고 그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이런 걸 잘 전용해 가지고 국정을 갖다가 열심히 논의하고 국민들의 그 안전과 국민들이 바라는 그 여망을 대표로서 달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지 계속 마냥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그 열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하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세월호 이 참사 예. 관련해서 뭐 다 적나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저도 예.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았고 예. 예? 국민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예. 아니 뭐 제대로 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동 구조에서부터 원인 제공은 세월호, 예. 베르피스 선사 뭐 그다음에 예. 관련 유명한, 기관에서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래 해서 결국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네. 빨리 네. 예? 수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뭐 우왕좌왕하면서 예. 전혀 손바닥 굉장히 실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면 정부 신뢰를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바람 전반전에는 국민들도 다 유족 편이었어요. 안타까워하고 당연한데. 정부는 왜 이러나 이랬는데 근데 정부가 잘못한 게 많더라도 예, 예? 그렇죠. 정부를 비하는 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부는 이거 완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국가 개조 이야기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 기관 해체 문제까지 나오고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 계속 그 법도 새로 그 관련해서 예. 그 정부 조직부터 바꾸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관련 법이 많잖아요. 네. 뭐 유명헌법이니 뭐 네. 쭉 그다음에 해난 구조법이니 이런 거 다 지금 저희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하나가 통과 안 되면 모든 건 안 하겠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부터 이거 합의가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한테 직접 뭐 편지 보냈다. 예, 예.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 그렇게. 상금 분립 체계에서 예, 민주 체계. 자기들은 맨날 주장하는 게 예. 민주화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상금 분립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대통령 찾아가서 그렇게 예, 하느냐? 예. 그럼 대통령이 또 하면은 대통령이 월권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입법부에 대해서.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순차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네. 예? 쉬운 것부터 합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라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 안 되면은 다른 걸 일체 못 해주겠다. 예. 이거는 무슨 때법도 아니고 네. 이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지 예. 모든 이 사회에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언론도 그걸 뭐 아시다시피 그런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다 못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정부에 일단 정부에 있는 현상, 정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법도 세월호 입법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든지 하기도 전에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진짜 아니 그 무슨 뭐 하여튼 뭐 말마다 네. 말끝마다 대통령 책임지라 대통령 네. 해명이라 심지어는 세월호 그 국정조사 네. 다음 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인의 대통령이 나와서 또 직접 뭐 신문하겠 하겠다는 걸 조사하겠다 뭐 예. 이런 정도로 계속 네, 물고 나옵니다. 최고 통수권자를 물고 늘어지는데 그 대통령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엄청 과당 이걸 하면 도와줘야죠.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법이라도 제한돼 법이라도 심의를 해서 근데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예.
증인 나오라 책임져라 맨날 소리만 하면은 네. 그러면 국가를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리고 국가 원수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네. 공동 책임이에요. 예. 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월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국회에 제출됐던 그 해난 관련 예, 안전조치. 안전법이라든가 예. 이런 게 전부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법은 하나도 국회에서 정비를 안 해주면서 예. 전부 책임만 대통령 보고 지라. 예, 그것도 예? 뭔가 국회 전체의 의사가 그럼 아니고 무책임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파적 거기에서 예? 하는 것이죠. 예. 책임 정치 아닙니까? 책임 예. 정치. 그래서 이거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는 저는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의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당의 공천 시스템, 저런 사람들을 과연 저렇게 계속 국회로 이렇게 보내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월호 문제도 이제 예. 관료주의 문제도 있고 진영 논리 뭐 이런 게 네. 정치적인 있는데 결국 기본 문제거든요. 예. 기본. 네, 예? 기본이 하나도 안 있은 거예요. 네. 기본이. 예? 세월호 저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배 뭐 고방 문제, 비행수 문제, 뭐 그렇죠. 선박 인허가 문제, 개조개장 문제 전부 기본 실종이에요. 그다음에 수습 과정에서 해경이 한 거 전부 기본이 네.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수사 과정에 네. 또 수사가 공정하지 해경이 않- 무슨 뭐 순천 경찰서입니까? 예, 현장을 갔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예. 40일 동안 말이야 발표도 보고도 안 안 하고, 하고 그렇죠. 방치해놓고 발표도 그러면 안 하고. 현장 보존도 안 하고 그렇죠. 기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럼 국회는 국회대로 기본이 돼 있느냐? 예. 법이라도 빨리빨리 정비를 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기본이 지킨 게 뭐 있나 이거야. 예. 예? 완전히 기본 실종이에요. 예. 숭본 식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렵을 예. 잘해야 예. 예? 기본을 잘해야 기본을 잘해야. 그 기업 말단- 만렵증까지 예.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뜻이거든요. 예. 예? 다 트지네. 예. 기본이 안 되면은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국가 개혁, 국가 핵심 이 거창한 것보다 네. 쉽게 얘기해서 예. 뭐 창조도 필요 없습니다. 예. 창조. 기본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 기본. 기본을- 모든 국민, 아. 정부 조직, 국회, 또 뭐 저 사법부, 예. 모든 우리 국가 언론. 구성 요소, 네. 예? 우리 언론도. 개인, 네. 언론 네. 기본으로 돌아야 돼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정직해야 돼요. 정직. 정직. 그렇죠. 그럼 정확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결국 이거는 아까도 유병헌 그 수사 문제도 말씀했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사인을 분석하고 사인을 규명하는 이런 그 철저한 정신 자세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기 때문에 결국 흔들린 그 거죠. 관료주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어려운 일, 예. 뭐 좀 잘못해가지고 책임질 일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저 공직생활 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예. 32년 근무하면서요. 네. 제일 강조는 기본이에요. 예. 예. 그래서 기본 중에서도 특히 정직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네. 것은 왜냐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를. 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예. 부대 자체가 흔들릴 뻔해요. 예. 안정성이 아. 깨질 뻔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전투를 펼쳐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그거부터 챙기고, 네. 예? 네. 그걸 완전히 습관해서 진짜 그냥 조건 반사식으로 그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 그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발전적인 노력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는요 사상유감입니다. 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중에 리더십 문제가 나오는데 예. 대통령부터 정치 네.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십시오. 크게 예. 마이크. 예. 리더십 핵심은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리더십 핵심. 예, 자부심. 그렇지. 자 정치인들 한번 봅시다. 네. 뭐 정치인이 뭐 지난번 대선 후에 예. 국정원 뭐 댓글 사건이니 뭐니 해서 경찰서 뭐 과장하던 분이 이번에 예, 예. 어느 지역에 공천받아 나갔지 나갔죠.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우리 이름 말하지 야,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분을 보고 예. 자부심을 느끼느냐 이거야. 그 예? 무력감 느끼죠. 자부심을 국민들이 못 느끼는 네. 분을 예.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면 예. 그 지역에 대표하는 예. 거기 내세운다. 예.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게 그걸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예? 결국 그리고 그 정당이 그 로마인 이야기의 그 작가 시오노 나나미 예.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 천년제국 로마가 융성한 비결이 딱 한마디로 뭡니까? 딱 한마디가 있어요. 예. 천년제국 로마 천년제국 융성한 원이 국가 네.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에 예. 대한 네. 자부심 아. 그게 제일 필요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 자부심이 있어야 국민들이 기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감. 예. 그게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네. 응? 네. 국민들의 기백. 예. 이것이 천년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이었다. 이렇게 딱 결론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 딱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예. 아니고 그리고 조그마한 조직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 회사의 거기에 작은 대해서 부수도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은 우리 과장 지지율 이거 따질 예.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부심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게 맞게 처신하고 예. 하느냐 예. 그것이 바로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게 국민들의 신뢰가 하고 의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그 조직 그 지도자들을 믿고 네. 예?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뭔가 할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기획이. 그러면 국가가 독립이 발전 독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까 지금? 못 느끼니까 그게 예? 큰 문제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느낍니까? 여당에 대해서 느낍니까? 지도자들. 저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닌데 예. 기중에 네. 그 중에 아 저분 참 괜찮다 국민들이 저분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좀 힘이 난다. 극소수죠. 극소수라 이거. 네. 우리는. 예. 그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직 못 다시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제 상식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게 자정기 각 그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 그 삼부권 분립 때문에 그 책임은 뭐냐면 자정작용 기능이 각자 있어야 됩니다. 자정작용 기능이 전혀 안 돼요. 도로 자기들이 서로 그렇게 아까 말했던 공천 문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 자기들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그런 경향. 그러니까 항상 자정 기능이 예. 자정 기능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기준이 어떤, 예, 그러니까 고쳐져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예. 그 법도 있고 제도가 있는데 예? 또 일반 상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 상식이 맞으면 되는데 예. 그건 그 상식이 뭐냐 하면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딱 본질에 들어가면은 예. 결국은 정당이든 정부기관이든 네.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국가. 예. 그렇죠. 예? 그 목적이 국가 발전시키는 게 국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민 행복 시대 이거 국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이 상식이 뭐냐 이거야. 자부심을 받도록 행동하면 돼요. 예. 예? 거기에 맞게 조직도 네. 전개를 하고 네. 구성원들도 그 의식화를 그렇게 시키고 네. 거기에 맞게 조직 문화를 만들고 또 국민한테 어필을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 뭐 그냥 어떻게 비판하든 뭐는 내들 한다. 네. 뭐 그냥 뭐 논문 표절하고 뭐 무슨 재산을 허위를 신고하고 또 위증을 하고 말이죠. 예. 그냥 국민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저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안 했는데 그걸 모릅니까? 예. 상식적으로 봐도. 네. 그리고 사법부에서 예. 예를 들면 2심까지 예. 가면서 위증이었다. 예. 그럼 어?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없다. 위에 저 상부에서는. 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다 예. 이거예요. 그럼 대법까지 가지 예. 않고 일단은 예. 이제 그게 그 존중해야죠. 그럼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판단했으면 국민들은 당연히 네. 저분이 좀 저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예. 몰라도 네. 좀 거짓말을 했구나.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왜 국민 대표로 내세웠냐 이거야. 예. 외국에는요, 선진국의 정치인들요, 거짓말 하나 딱 들통나면 끝납니다. 특히 그 미국이 정치 뭐라 신문이 그러나. 끝입니다. 예. 거짓말은 그래서 우리는 뭐 야, 님막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쟁이다 이게 큰 욕이 아닌데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뭐 그거 진짜 총 들고 나설 만한 그런 모욕으로 따다드립니다. 거짓말, 위정, 예. 논문 표절도 사실은 예, 그렇죠. 그것도 거짓 행위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의 거를 도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지적재산 거짓 행위예요. 보호권도 그 전부 거짓이 예. 만년에 있는 거 만년. 예. 대한민국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또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제동님 그 요즘 이제 특히 뭐 말은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굉장히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도 나는 우리 스스로 그 허점을 보이기 좀 때문이 아닌가. 특히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일본은 우리하고 참 예민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외국이 우리를 갖다 조선을 넘기다 보지 못했는데 연산군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덕이 무너지고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것을 외국 그 간첩들이 간파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통신사 온 것도 면접해보고 그때부터 완전히 결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저는 요즘 걱정스러운 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부가 완전히 일대는 뿐이면 일본이 그럼 그 입법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안 받고 말이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막 이래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속이 빤하게 보이는 짓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던 게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자꾸 나가면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주변 강국으로부터 우리가 얕잡아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힘의 논리인데 국가 간에도 예.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똘똘 좀 뭉쳐가지고 하는 걸 보여요. 100년 전에 청일전쟁 며칠 전에 예. 백주년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청일전쟁 해가지고 가국 행장부 쭉 우리 국감 말에 예. 굉장히 그 할 때 예.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허락받고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뭐. 자기 못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국 군이 군함이 강화도 금문도 예. 우리 강점한 것도 무력으로 강점한 것이지 예, 우리 예. 허락받고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 힘이 없으면은 예.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의 지금 집단 자위권 문제가 예. 상당히 그 예민한 현안이 돼버렸는데 예. 저거 집단 자위권요 우리가 강하면은 못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가 허약하면은 네. 그냥 취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맹군에 얼마든지 저 애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힘 없으면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길게 장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국가를 갖다가 사실상 적들의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그 국제적인 냉혹한 질서 내지는 그 전쟁 이런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야를 갖고 있죠. 가마들로 저 무사 태평인데 네. 저 일본 문제, 그다음 미국 문제,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이 진짜 둘러싸여 가지고 네. 또 공항말을 인상시킬 정도로 예. 지금 뭐 엄청나게 그 군비 팽창에다가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결국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돼요. 예. 우리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는 네. 대한민국 자체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드 예. 중고고도 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도 주한 미군이 갖다 놔겠다 하는 예. 것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반대를 할지 예. 러시아가 한간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게 잘못 오판을 하더라도 네. 핵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방어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무슨 뭐 중국, 러시아 눈치 보고 뭐 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무조건 최소한의 방어 체계를 예. 예? 사드든 네.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이든 예, 예. 중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지금은 SM-2 같은 거는 마지막 단계 내려올 때 예. 요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는 실패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예, 그거는요 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적당주의 이것도 예. 빨리 발사하자마자 예. 최소한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해야 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걸 확실하게 국민을 저게 네. 미사일, 핵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걸 빨리 갖다 놔야죠. 급선무로. 예. 이것은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냐,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다 논리가 들어갈 필요 없는. 그리고 중국이 아니 미국이 MD 체계 편성돼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느니 뭐 이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왜? 너가 북한 핵을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이거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최소한 자위권 네. 차원에서 그렇죠. 최선 갖추는 거다. 무슨 뭐 MD 체계냔 말이야. 그거는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자회담. 그러면은 이거 안 할 테니 예. 빨리 북한 저 압력을 가해서라도 네. 핵미사일 다 제거해라. 예. 어? 그렇죠. 안 하면은 중국에서 북한이 하는 걸 모든 지원을 중단해라. 그렇죠. 응? 이렇게 나가야죠. 예. 무슨 지금 뭐 일루치 주는 좀 봅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을 팬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팬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동안에 잘못도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야지. 그 질서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각자 각 분야를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부터 네. 안전도 결국 뭐 안전 보장 안보도 안전 보장 아닙니까? 예. 그게 그 재난 뭐 재해 뭐 이런 데서 예.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부터 외침으로부터 또는 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거 이게 전부 다 안보 안전 이게 다 이게 결부돼 있는데 사제예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 생명, 재산, 예. 그다음에 행복을 지켜야 돼요. 네. 이것을 남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중국이 의존한다고 중국이 대신시킬 줄 리도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예. 한미 동맹에 의해서 네, 현재까지 지금- 쭉 지켜와 같이 이제 했는데 예. 그걸 잘 활용하고 예. 이렇게 나가야지. 예. 근데 일본도 말이죠. 네. 그 길을 해야 돼요. 그 길. 그렇죠. 우리가 조금 반일반일해서 네. 옛날 원한을 가지고 미래를 그걸 담보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죠. 예.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확실히 받아내야죠. 네? 네. 지금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또 문제 여러 가지 예민한 네. 문제가 많은데 그건 확실히 어느 정도 담보를 네. 그걸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고 뭐 사전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지향도 나갑니다. 베트남 예를 하나 들거든요. 예. 베트남이 우리가 베트남전 가서 서로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우리도 많이 그 피해가 많았고 예. 전사를 많이 하고 또 전쟁이랑 베트남 예. 공산 월맹도 예. 베트콩 포함해서 예. 또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어, 하지만 네. 그게 베트남도 우리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미국하고 직대 관계죠. 예. 근데 베트남이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그거를 네. 가지고 자기들 미래 발전의 발목을 안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슬기로운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현안이 있을 때 또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바로 그럼요. 우리 쪽에서 뭘 할 때 보면 주권국가라서 예, 당연히 예. 당연히 아주 그게 나는 네. 슬기로운 참그 베트남이 네. 경우는 결국은 국가 이익을 네. 모든 국가 전략은 국가 안보 전략 대전략이든 국가 안보 전략이든 예. 또는 국방 전략 군사 전략이든 예. 경제적인 모든 것이 국가 이익이 제일 위에 하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음. 거시적인 네. 체계적인 네. 정책 노력이나 또 국민의 이거를 의지를 결집시키는 노력이나 이런 게 예. 굉장히 사분오일돼 있는 거죠. 지금 예, 완전 지리멸렬 상태로 왔습니다. 예. 근데 참 제동님 그 마지막 그 군에서 그 보직이 뭐였죠? 국방대학교 예. 국방관리대학원장. 예. 거기가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아, 대학원입니까? 그러니까 석사 박사과정. 예. 그게 뭐 계급에 뭐 이런 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의 대소령급 예. 그 장교를 예. 아, 그겁니까? 저 학위 교육하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제가 2년. 2년 하셨습니까? 그 좋은 경험 같은데. 그건 하나의 대학 원장이니까. 아, 예. 그 민간 대학에 뭐 예. 그런 거나 그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왜 제가 묻느냐면 요번에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세월호 문제, 네. 그때 해군 문제, 해경이 문제, 네. 바다에서 일어났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 지나가 보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죠. 그 국방관리 측면에서 뭔가 이 하나를 갖다가 해보시죠.
그러니까 세월호든 뭐 저 북한 문제든 예. 또 일본 대일 문제든 네. 뭐 안보 안전 이게 또 뭐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경제는 지금 경제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예. 이분 이번에 취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아주 핵심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교육적으로. 예. 그거는 그대로 맡겨주고 예. 이제 이게 나머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일 중에 우선이 안보 문제거든요. 예, 안전 그렇습니다. 문제고. 그런데 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네. 제가 개인 좀 생활 말씀드리면은 네. 절대 대통령이 직접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죠. 절대 중요한 거를 챙기고 네. 전략적으로. 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임. 아. 권한이 그게 위험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 공무원들이 예. 밑에 장관들 뭐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예. 자기가 리더. 그게 그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리더십에서 그걸 저 셀프 리더라고 그래요. 셀프 리더. 아하. 그러니까 각자가 음. 장관이든 참모든 음. 또 장관은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차관도 있고 네. 뭐 산하 뭐 공무원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각자 또 리더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절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예. 지금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높이 사고 싶은 정직한 분이에요. 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이 굉장히 충실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사심이 없어요. 아. 사심 뭐 있습니까 지금? 재산에 대한 사심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권한을 나가면 위임해 줄 거라 이거야. 그렇지. 예. 총리한테 음. 거의 내치 다 위임하시고 예. 큰 국가 대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큰 줄기를 잡으셔가지고 네. 끌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해 줌으로써 밑에 사람들이 네. 뭐 인사권도 위임하고 예. 스스로 리더가 돼서 조직을 책임이 끌고 가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예. 예? 전부 내놓아야 내놓아. 근데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각 그 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이 각 이익이 지금 싸우는 건데 리더가 결국 싸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고 리더 지휘 통솔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참 중요한 지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서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왜냐면 대통령은 예. 저는 생각이 약간 틀린데 아 예. 사실은 국민 통합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를 대표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예. 전투적으로 아하. 특정 정파에 대해서 예. 편을 든다든가 또 정파를 배척한다든가 예. 이것은 아. 정당의 정치 지도자나 하고 예. 틀린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찬성하는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잘 나온 자식도 못난 자식들도 다 그렇죠.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번 나무 쭉 어차피 거듭 나무 다 썰 때리고. 다 못난 자식 못난 자식대로 아, 예. 거두고 예, 예. 예? 그 부정을 채워주고 또 그 애가 잘 자라도록 더 좀 관심 가지고 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잘난 자식은 뭐 또 더 좀 이렇게 위험해주고 예.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이끌 해주고 믿어주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게 있고. 예. 대통령한테 자꾸 전투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 아니 돼요. 근데 하도 이거 뭐라지 이거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너무 지금 몰랑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김 대표님 말씀에 제가 일부는 수긍이 갑니다. 왜냐면 이게 이 국가 너무 어지럽고 네, 정말 갈등이 많고 뭔가 한쪽에서 하니까 이게 옛날식으로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네.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민주 예. 체계에서 조금 시끄럽고 네. 더디고 네. 답답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게 네.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예. 한 가지 따가신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문창극 종류 지난 예, 얘기 그렇죠.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그때 좀 국회 청문회라도 청문회는 갔어야죠. 예, 그건 보냈으면 하는 좀 아쉬운. 그거는 그 중대한 실책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내정을 했으면 네. 뭐 언론에서 내정은 알고 잘못 좀 악의적으로 편집 네. 보도해가지고 그게 이상한 악성 여론이 형성되고 네, 네. 또 그걸 정치권에서 악용하고 일단 그런 거를 다 이제 좀 문제를 간파를 하시라고. 해외 순방 중에 그런 거는 네. 소신 있게 그거는 다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참고 그 부분 이야기 안 하고 하는데 결국 말씀하지 않는데 그것도 해외 그 순방 외에는 일주일 동안 뭐 갖고 있다 고무줄처럼 내렸다가 그냥 고무줄 잘라버렸는데 그건 분명한 실책입니다. 그래도 네. 아,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우리 심재동 왜냐면 의원이 그때 참- 국민 여론조사가 네. 어떻게 여론이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됐더라도 네. 여론조사의 그 70% 가까이가 그렇지, 잘 이제. 되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렇죠. 그러면 누구가 대통령 자리에 있더라도 그 여론을 극복하고 네. 저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임명이 강행이 아니고 그냥 뭐 국회를 보내도 네. 통과가 안 될 게 분한데 네. 그 무리수를 둘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청문회라도 가서 해명할 기회를 줬으면 네.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실망이 네.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된 말로 집토끼 많이 달아놨어요. 지금 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 뭐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집토끼였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아마 지금 그 재보선 그 현장에 가서 몇 동영상 찍고 이랬을 겁니다. 저 요번에는 저는 파업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그렇게 아시고 근데 오늘 신동구 제동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우리가 참 피는 끓고 이런데 차분하게 또 저 자신도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여튼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복잡할수록 단순해야 되고요. 네. 본질을 봐야 됩니다. 네. 예? 예. 모든 문제, 북한 문제든 안보 문제든 뭐 안전 문제든 예? 그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예? 지금 예를 들면 검찰 경찰 지금 요즘 추 이슈가 검찰 경찰 손바닥 맞는 거지 않습니까? 참. 아니, 공다툼 얘기도 너무 옛날에는 하는데 검찰이 위에서 분명히 수사 지시를 그러면 검찰 경찰을 예. 누가 그를 협조를 시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대통령이죠. 뭐. 청와대 민정에 예. 검찰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그 출신들이 많이 있는 걸 예. 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예? 지금 이렇게 엇박자가 나들 때 필요하면 다 갈아치워버려 이거야. 민정이 왜 검찰 출신이 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꼭 그 자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까? 맨날 지금 암행의사 기능도 있고 뭐 또 물론 사정 기능도 있고 친인척 관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민의를 거기서 종합 수렴하고 판단하고 네. 예? 또 잘못된 거는 거기서 사정해서 네.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또 그 예하 정부 기관을 네. 통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제 기능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중요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엄청 볼썽사나운 겁니다. 예. 정부기관에서 뭐 경찰이 뭐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수사권이 어떻고 기소권이 어떻고 그러다 그것도 수사가 또 명확하냐? 그 아까도 말했지만 뭐 냉장고에 뭐 맥주 야 이거다 정말 무슨 그래서 인사가 네. 참 중요한데 인사를 너무 스펙 예. 또는 예. 여러 가지 고위직 있던 분들 위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문제는 그 사람의 의식, 네. 그 다음에 계획 성량, 네. 그 다음에 리더십, 네. 그 다음에 조직 장악력, 음. 그 사람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도덕적, 네. 네? 바탕 이런 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꼭 높은 분이 차관한 사람이 또 장관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장관 이건 아니에요. 아니 차관에서 보통 끝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 와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청문회 과정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겼는 것 같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에 제왕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통치학 사건, 통치술이 그 있는데 책에 보면은 그 이상하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멀리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숨은 짓을 발탁하는 그 뜻을 알겠어요. 지금 문제가 이 주변에서 아는 사람만 발탁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인재를 네. 또 인재풀이 다 안 했겠습니까? 네. 근데
진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이제는 널리 구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 로마, 네. 뭐 중국 뭐 예를 들 것도 없고 네. 로마도 보면은 로마가 융성한 비기라고 얘기했지만은 핵심은 동화 정책이에요. 아, 동화. 동화. 로마가 네. 계속 제국을 그렇죠. 넓게 나갔잖아요. 예.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러면 이민족을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 네. 그 당시 뭐 갈리아 지방이잖아요. 예. 그 시저가 가서 정복했어요. 그렇지. 시저가 갈리아 전기 그 유명한 책도 쓰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면 군사 전략가고 예. 군사 지휘관이고 예?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갈리아 지방을 지금 프랑스를 점령해가지고 네. 동화 정책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피지배 민족이 네. 거부감을 안 들게.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렇죠. 심지어는 속국에서 황제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제까지 나중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잘하면은 네. 로마 자기가 자기들을 지배한 정복한 나라의 국가 원수까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동화 정책을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게 자부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잖아. 우리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게 결국은 또 이게 부를 축적하고 그게 북부 강병으로 이어지고 한 거래요. 우리 신약에도 말이지 그거 많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뭐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 탕평 인사 뭐 이런 예, 탕평. 그게 사실은 크게 보면은 동화 정책이에요. 동화 정책. 포용 정책이다. 그러면 국내 정치적으로 뭐 음. 호남 뭐 경남 뭐 이제 지역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고 또 안배한다고 또 그러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하도 그렇게. 그거를 억지로 안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맞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정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왜 특정 지역이 피해식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 운영도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런 마인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느끼기에도 하고 있는데 네. 밑에 참모들이 좀 보좌가 부족한지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에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인사하다 보면 좀 뭐 실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사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리고 지금 말씀 중요했는데 네. 대통령도 좀 긴장을 풀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뉴스 시간에 제발 첫 비추자마자 그냥 회의고 뭐고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읽는 듯한 그런 거는 좀 안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SNS에 몇 번 그걸 썼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행식이 내용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식이. 네. 예?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회의 스타일 자체를 예. 앞에 쫙 빛이 안 나 있고 예.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 뭐 찍고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 당연히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 참모들이 또는 장관들이 그걸 놓치지 않게 이렇게 기록하고 그걸 철저히 시행해야죠. 그거는 맞는데 네.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 전혀 필요 없이 자유 토론식으로 네. 할 필요도 있어요. 대학안에요 참모들 회의하는 법은 PC도 없어요. 아이, 적는 놈도 없어. 세계에서 세계에서 아마 국회 의석마다 PC 놔준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또 이 있어요? 외에도 있습니까? 제가 미 지방의회 한 가보니까 지방에 PC가 있더라고. 이거는 지금 미 미 의회는 없어요. 왜냐? 상하원에는 있는지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 보십시오. 참 CNN하고 시스펜이라고 시스펜은 영국 의회, 일본 의회도 미국에 다 중계해 줍니다. 우리도 사실은 국회 방송 같은 데서 미국 의회, 일본 의회, 영국 의회, 호주 의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생방송 화면을 간혹가다 비춰주는 게 필요해요. 이 영국 의회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의석이 좁고 벤치 같아. 거기 서로 이래가 앉아가지고 서로 야유 같은 우리가 보면 야유 같은데 서로 그런 아주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형님을 벌여잖아요. 거기에 우리같이 국정 감사기관에다가 이만한 보따리 자료 보지도 않을 거 그걸 의석 위에 넣어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보고 들어와야지. 거기는 토론의 장이죠. 이게 문화적 바탕이 예. 서구 사회하고 미국 예.
우리하고 좀 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아무래도 좀 온정적인 예, 또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금주의적인.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서 회의하는데 다리를 꼭 앉았다 이게. 그래. 우리 예의 범죄는 안 맞잖아. 안 맞죠, 그래.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보면 백악관에 예, 다리 꼬고 턱 꼬고 말이지 깜짝 막 이래 있단 놀라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예. 그런 것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만큼 자유롭게. 개의 생산성이 있어야 네. 되니까 어? 네. 그런 개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음. 서로 사실 소통돼야 되거든. 아, 지금 제동님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저기 한 가지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클린턴 미국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어렵게 젊은 영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출범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각계각층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아무 젊어도.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해야 됐다가지고 그 무슨 방법을 하나 썼어. 취임식 전에 캠프 데이비드 산장으로 집합을 갔어요. 취임 직후에. 취임 직후에. 취임해야 그걸 자기가 사용하니까. 그래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뭘 했느냐. 그거 제일 재밌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백악관이나 하여튼 장관이나 그 주요 파워 엘리트들이 모여가 뭘 했냐면 내가 범한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수 그걸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 세션을 하고 난 뒤로 굉장히 가까워지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그 어려움 그걸 힐러리 여사한테 맡겨가지고 그게 이제 막 거센 저항 때문에 하고 막 침체됐어요. 막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누굴 찾았나 하면은 리온 페나터라고 하원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연방 예산 국장.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서 의회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브레인 아까 스토밍 같은 세션인데 내가 잘났다 나는 뭘 안다기보다도 나도 인간이다. 응?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걸 서로 교류함으로써 그렇게 있었다고 이번에 참고로 한 말씀드리죠. 네. 가나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조금만 크게 말씀드리죠. 조직 구성원 예. 각자가 리더가 되게 만드는 데. 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자병법에 예. 솔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솔련. 솔련. 예. 지난번에도 말씀. 예. 솔련. 네. 그게 손자가 제자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야. 가장 강한 부대를 당신이 만들 수 있느냐? 네. 어떤 부대를 니한테 맡겨주면 예. 그렇지. 예. A라는 부대를 니한테 지휘권을 줄 테니 최강의 부대로 만들어라. 최강의 부대를 만들 방법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문문에 손자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했는데? 솔련과 같은 부대를 만들라. 네. 솔련과 같은. 네. 그러니까 제자가 솔련이 뭡니까? 예. 솔련이 뜻이 뭡니까? 그 손자 설명을 해요. 중국에 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상산의 산이에요. 예. 예. 상산이라는 산 이름이 상산이에요. 예. 예. 거기에 사는 뱀이다. 뱀. 뱀이다. 예. 뱀 이름이 솔련이다. 예. 예? 그게 그 뱀은 예? 누가 머리를 탁 치면 꼬리가 탁 쳐서 자동으로 죽이버린대. 아하. 그 다음에 꼬리를 누가 건드리면 머리가 물이 죽인대요. 예. 그 다음에 몸통을 누가 건드리면 머리와 꼬리가 휘감아서 죽인다. 그리고 예. 이것은 누가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냥 뱀에서 머리 물었으니까 꼬리가 쳐라. 또는 꼬리 건드려서 머리가 물이 죽이라. 몸통을 쳤으니까 머리와 꼬리가 휘감아서 죽이라. 이런 지침을 한 명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살라고 그냥 자동으로 대응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대가 가장 최강의 부대는 네. 솔륜과 같은 부대다. 예.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예.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뭐냐면은 머리, 몸통, 꼬리 이게 하나의 각자 구성원이라 봤을 때 예. 셀프 리더예요. 아. 각자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그렇게 만들면은 예. 어떤 적과 마주쳐도 이긴다. 예. 예? 예. 제가 봐도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최강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동 반응인지 자동 반사. 예. 사람의 그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뭔 줄 아세요? 본능적 욕구. 예? 자유. 자유.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는
자유인, 예.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한테 자기가 구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그 다음에 내가 남을 구속하고 싶지도 않다. 예, 그렇죠.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디지털 문명 예. 시대니까 디지털 문명 시대에 예. 지향하는 미래상이 예. 자유인이 자유인.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네. 계속 간섭한다 이거야. 예. 못 믿어서 예, 그런 거 재밌어요. 일하기 싫어요. 아니 의욕 떨어진다니까 의욕 예. 떨어져. 그런 대신에 네. 위험을 하시고 믿어준다 이거야. 네. 그러면 자기 책임감 느끼잖아요. 신납니다. 그리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언론계도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고문관 노릇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런 기회를 주면은 아주 유명한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언론계 안 있어봤지만 저는 아주 제가 기자 했지 않습니까? 예. 위에서 기자 취재가 나갔는데 예. 편집부나 어디에서 예. 무슨 편집부에서 총장인가 편집부에 하고 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예. 야 뭐 어디 가라. 취재를 뭐 하나 하도 예. 이거 취재와 했는데 야 이 사람을 만나라 최고자 저 그렇지. 사람을 만나라 고맙다. 요 장소에 가봐라 저 장소에 가봐라 그럼.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다. 예. 하고 싶습니까? 안 하지. 대신 이거 하나 딱 하고 던져가지고 예. 책임지고 해와 하면은 예. 책임감을 느끼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더 창의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람도 무식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 하나를 간섭하면요 예. 일하기 싫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자 한 사람을 셀프 리더로 만들어줘야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이제 신이 났는데 그렇죠. 제 아는 대학 선배님이 이제 그 중앙일간지 4대 일간지에 편집국장을 하셨는데 저한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특파원 하다 중간에 한번 인사를 가니까 자기 특파원을 일본 특파원이니까 그렇게도 시켜봤대요. 완전히 너 하고 싶은 대로 써봐. 했더만은 의외의 성과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의 네, 특성이 오늘 있기 좋은 때문에 말씀. 근데 프리랜서 조심해.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프리랜서 할 때는 반드시 초기에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제가 톡톡히 치르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 한번 지금 좋아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네. 사실은 너무 국민들도 네. 뭐 이번 건으로 해서 뭐 집단 무력감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작습니다. 확신하는 거는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 만만한 국민 아니에요. 네. 엄청난 포텐셜, 네. 잠재 영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에요. 아, 글쎄요. 세계 최고의 예. 우수한 두뇌와 예. 열정과 예. 그다음에 성실성을 가진 국민이에요. 그렇죠? 아, 또 요번에 좋은 거 나왔잖아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기술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요. 한국인이란 이 예. DNA가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국민의 잠재 영향을 잘 끌어내서 예. 국가 이 동료로 삼으면 되거든요. 예.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예. 절대 우리나라가요 네. 발전하지 태국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그 확신해요. 그래서 왜? 지금 결국 국민이 주인인데 예. 그 주인이 국민이 워낙 우수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에 맞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제가 아시는 거는 정치 지도자들만 예. 국민들의 이 우수한 역량을 예. 발현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죽이지 말고. 그렇지. 그저 초 치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그 일반 국민보다 예. 평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정치 예. 지도자로 예, 내세우지 공천해서 마라. 내세우지 말라는 예.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라는 건 조금 그거는 있으면 정신없는 자기 얘기예요. 스스로 알게 될 거고. 근데 아까 좀 돌아가서 그 대통령과 저 청와대 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 홍보 전략에도 필요한데 그저 너무 그렇게 딱딱한 거 매일 그냥 그 상투적인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그거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런 거는 안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국무회의나 뭐 시작할 때 이렇게 그 나오거든요 뉴스 때.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 좀 편안한 표정이 보고 싶다. 자연스럽고. 예. 그리고 막 근데 다른 참모들도 역시 좀 그 뭔가 편안한 그 모임, 우리 좀 편안한 모임 자세로 좀 일을 좀 할 수 없을까? 아, 예. 이런 엄중히 하되. 중요한 예. 얘기인데 결국은 너무 긴장됐어요 좀 지금. 밝은 분위기도 필요하고 예. 한데 또 우리 언론이나 예.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얼굴을 못 펼 정도로 만들었어요, 솔직히. 예? 그건 또 그런 면도 있었어요. 예, 그게 그렇게 그 하는 예.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그거는 하지만 그건 좀 심한 거예요. 예, 심한데 예. 이 나라에서 대통령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대통령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조금 참으시고
자반. 이제 어려울 때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어렵고 위기일수록 네. 지도자를 중심으로 저 사실은 단합해야 돼요. 네. 참 그 지금 뭐 어느 때도 필요한 때입니다. 네. 지금 예.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단합하는 게 정답이고 예. 그 외엔 또 방법도 없습니다. 네. 예. 자, 그 우리 오늘 심동부 제동님 오셔서 정말 국방관리대학원장 그 지내신 그 경력을 도와더라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종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